안녕하십니까. 금속 소재 환경 노출 거동 교육 IP 4주차 강의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4주차 강의 동영상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잠깐 칠판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보충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주차 크게 대변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전극 연력학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독일의 전기화학자인 발터 네른스트의 분류에 의한 네른스트 두 번째는 이제 1번의 해석 결과 나오게 된 표준수소 전극의 표준수소 전극은 무엇이며 장점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른스트 방정식을 유도하고 유도 및 응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1번에 대한 설명은 이제 비교적 간단한데, 용해압이 높은 금속과 이제 삼투압이 높은 금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등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커에다가 황산 아연은 이제 지난번에 2주차 강의할 때 그 다니엘 전지의 에노드가 이제 아연 전극인데, 아연 전극을 포함하고 있는 전해질이었습니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제 수용액 전해질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황산아연 수용액의 농도가 아주 진합니다. 1 몰 퍼 리터가 된다.
그래서 자, 이쪽 비커에는 황산아연 수용액 1몰의 농도에다가 아연 전극을 집어넣고, 오른쪽 비커에는 동등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구리 전극을, 혹시 그 다니엘 전지를 설명할 때 구리 전극이 담겨있던 전해질을 생각하실 겁니다. 회상해 보시면은 (1몰 per 리터) 역시 수용액 전해질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제 오랜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렇게 단일 금속 전극을 각각의 전해질에 담그고 나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전극과 전해질 내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보자. 그래서 아연을 이렇게 먼저 보면은 황산 아연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이제 아연의 용해가 급속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아연은 이가 이온이 이렇게 여덟 개쯤 그리겠습니다. 이온 하나당 이제 전자 2몰이 생성이 되지만 두 개의 전자가 하나의 아연 이온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반응은 어떠한가? 자, 아연 전극에서 초반에는 용해가 많이 일어나다가 후반에는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평형 상태에서는 일부 아연의 이가 이온들이 아연으로 이제 환원돼서 전극 표면에 전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연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평형 상태에서의 어떤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아연의 경우는 아연 이온이 지배적으로 농도가 아연 금속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서 아연은 이 반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아연 금속은 반응물이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연 이온은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비교를 했을 때 아연은 결국 프로덕트 페이버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생성물을 선호한다. 그래서 용해가 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네른스트의 분류에 의하면 그래서 네른스트에 의한 반쪽 전극의 구분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아연은 용해압이 높은 금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구리 전극은 어떠한가? 구리 전극의 경우도 초반에는 용해가 일어나지만 초반에는 용해가 일어나지만 용해는 얼마 안 있어 역반응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역반응에 그래서 구리가 이온으로 되는 정도는 아주 미미한 반면에 구리 이온이 다시 구리 금속으로 되는 이런 경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리 금속을 이제 반응물이라고 놓고 구리 이온을 이제 생성물이라고 놨을 때 아연과 반대로 이 구리는 다시 이제 반응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리액탄트 페이버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금속은 이제 네른스트의 분류법에 의하면은 삼투압이 높은 금속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삼투압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면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상의 하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이온은 이제 삼투압이 높은 이온이다. 그래서 저러한 이온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 하면은 용매를 끌어들여서 자기 자신의 농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은 용매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농도를 낮추고자 한다.
그래서 이 Na 플러스 이온은 이제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 염분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나면은 갈증을 느낍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염분에 의해서 섭취된 Na 플러스 이온이 이 혈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a 플러스 이온은 이제 삼투압이 높은 이온이기 때문에 혈관벽을 따라서 혈관벽은 반투막입니다. 그래서 용매를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의 체액의 주성분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매가 혈관벽을 통해서 이렇게 혈류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진 이온이다. 그러면 혈관벽을 통해서 삼투압이 높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 체액의 성분인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이렇게 팽팽해지죠.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저런 특성을 띠고 있는데, 구리가 이제 삼투압이 높은 금속이라는 얘기는 아까 아연에 비해서 비교의 목적상 아연의 경우는 이제 아연 이온들의 수를 8개 정도에다 그렸는데, 여기는 4개 정도 그리겠습니다. 3개? 하나당 이제 전자가 2몰씩 생기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삼투압이 높은 금속들은 이 전극 표면에서 환원이 되려고 한다. 전자를 자기 자신의 전자에 의해서 환원이 돼서 금속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속으로 환원되려는 경향성이 큽니다. 금속으로 환원되면은 여기 전해질에 있는 구리 이온의 농도는 줄어들겠죠. 이런 금속이 이제 삼투압이 높은 금속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독일의 전기화학자 네른스트가 정의를 해서 2개의 종류의 금속을 구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삼투압이 높은 구리 전극하고 이제 삼투압이 낮은 아연 전극을 전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저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전기적 어떤 부하를 꼬마 전구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온 전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염다리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염다리를 통해서 이온이 지속적으로 왼쪽으로 SO4 이가 마이너스 이온이 지속적으로 확산을 해서 결국은 아연 전극에 쌓인 전자들, 그러니까 전자들이 많이 쌓이면은 전위가 낮아져서 불안정해지니까 이것들은 얼른 전기 회로로 이동해서 환원 반응에 의해서 소모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환원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리 전극에 갔더니 구리 전극에도 원래 전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연이 만들어낸 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구리 전극에 원래 있던 전자를 구리 전극 표면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구리 금속은 이렇게 가상적으로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양쪽 전극에서 어떤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은 아연 전극에서는 아연이 지속적으로 용해되고, 구리 전극에서는 구리 이가 이온이 지속적으로 환원되더라. 그래서 지난 2주차 강의 설명할 때 아연 전극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하고 그 다음에 구리 전극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을 더했을 때 이제 다니엘 전지의 총괄 전지 반응이 아연이 환원제요. 구리 이가 이온은 산화제요. 구리가 환원되고 아연이 산화가 되는 다니엘 전지의 이제 총괄 전지 반응을 기술할 수 있다. DANI 다니엘 전지의 총괄 전지 반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금 네른스트의 전극 구분법에 의해서 설명을 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구리 이가 이온이 산화제가 되지만 이 구리 금속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2주차 강의를 설명할 때만 해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로소 이 구리라는 금속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죠. 금속 자체의 성질상 삼투압이 높은 금속이라 자기 자신의 이온의 농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아연과 같은 용해압이 높은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끌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속의 성질이지 산화제의 성질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른스트의 분류법에 의해서 저렇게 용해압이 높은 금속하고 삼투압이 높은 금속을 연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설명을 부원하면 아연 안에 전자가 더 많이 쌓여 있으니까 아연의 전위가 구리의 전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연 전극의 전위가 이제 구리 전극의 전위보다 낮을 것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3주차 강의 자료에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전극 반응을 기술했을 때 구리는 환원 전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0.33V였고, 아연은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식으로 전극 반응식을 기술했을 때, 배터리가 없으니까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에 배터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연 전극을 이제 고려했을 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식의 방향으로 기술을 하면은 그래서 역시 아연의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계산을 수행을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식을 뭐 1번씩, 편의상 2번씩이라고 하고 둘을 더해주면은 아니죠. 2번에서 1번을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에서 2를 빼자. 그래서 1 마이너스 2 해주면 이렇게 지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반응식을 얻을 수 있다. 아연이 저럴 경우에 산화가 되고 구리가 환원이 되더라. 근데 여기에서 전지의 전체 기전력은 어떻게 될까? 1에서 2를 빼주니까 0.337 빼기 마이너스 0.763V가 되면 이게 이제 1.1V가 돼서 다니엘 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기전력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다니엘 전지는 굉장히 이런 전기화학의 기초를 공부하는 단계에서 아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된다 이거죠. 다니엘 전지의 기전력이 되더라. 그래서 관찰된 사실이 총괄 반응식에 의해서 얻어졌고 한 단계 더 계산을 수행을 하면서 각각의 전극 반응을 환원 반응 방향으로 기술을 해놓았다. 그럴 때 환원 전위가 높은 금속이 환원되고 환원 전위가 낮은 금속이 산화가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 빼기 2 했을 때 총괄 전지 반응은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 1 빼기 2에서 얻은 전지의 기전력은 의미가 뭐냐를 봤더니 전지의 기전력이 플러스 값을 나타내어야만 자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은 금속과 용해압이 높은 금속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접촉을 시킨 다음에 염다리까지 설치를 해서 갈바닉 전지를 형성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갈바닉 전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투압이 높은 금속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고 용해압이 높은 금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용해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E0 CU2가 CU, E0 징크2가 징크.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0.337V가 나오고 마이너스 0.763V가 나오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하자. 참고로 1.1V의 기전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이제 자발적이 되었고
전기적 일을 수행한다. 엄밀하게 뭐 꼬마 전구에 1.1V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반드시 꼬마 전구가 불이 들어온다는 건 아닐 수 있어도 하여튼 편의상 쉽게 설명할 목적으로 저렇게 꼬마 전구를 불을 밝혀봤습니다. 근데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전극 재료, 이 전지에 전극 소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의 종류는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소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보면은 대략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의록 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전기화학의 정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극의 설명을 하자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NiO는 음이온이 되고 케타이온은 양이온이 되는데 에노드는 산화 반응이 이제 전자를 잃어버리는 전극이 되고 캐소드는 전자를 얻는 획득하는 전극이 되더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전지는 이제 4페이지 중간쯤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문제가 이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 중에서 배터리의 전극 소재 소재로 사용 가능한 주로 금속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의 수는 대략 100가지가 되더라. 100종류가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걸 다 구리하고 아연을 짝짓듯이 이걸 랜덤하게 이렇게 짝을 지었을 때 도대체 몇 번의 실험을 해야지 이렇게 한쪽 금속은 삼투압이 높고 한쪽 금속은 용해압이 높아서 각각의 전극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터리의 성능을 일일이 짝을 지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대체 이러한 두 개의 전극을 연결을 시키는 실험을 한 번이라고 그랬을 때 몇 번의 실험을 해야지 100가지 종류의 전극 소재의 가능성이 있는 전극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금속 소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3가지
ABC에 대해서 우리가 금속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본 다음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100종류의 금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몇 번의 이런 실험을 해야지 2개씩 짝을 지어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C 3개를 둘씩 짝 지을 수 있는 방법수가 어떨까? 봤더니 AB가 있고 BC가 있고 CA가 있습니다. 그리고 BA가 있고 CB가 있고 AC가 있다. 근데 보면은 칠판 앞에서 보면 이렇게 A하고 B가 짝을 짓는 것이 맞죠.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고. 근데 이 칠판 뒤에서 보면은 BA가 AB로 보입니다. 똑같은 경우의 수란 말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중복을 피할 수가 있죠. 지워버리면. 그러면 3개의 금속을 짝지을 수 있는 방법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이거는 금속의 종류 곱하기 2, 요거는 3-1이 되겠죠. 나누기 2. 왜냐하면 분모의 2는 2가지 중에 하나를 빼니까 반으로 줄어든단 말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3이 나온다. 근데 금속이 3개일 때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데 금속이 100가지면은 어떻게 일반화시키는가? 이거는 100 곱하기 100-1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2분의 100 곱하기 99 했더니 4000.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100가지 금속 원소나 여러 가지 전극 소재 후보 원소를 써가지고 2개를 골라서 실험을 하려면 100번을 해야 됩니다. 4950번.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산의 높이 그리고 북악산의 높이, 그걸 매번 남산과 북악산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산이 얼마만큼 더 높다, 이거를 매번 따질 필요가 없죠. 왜? 기준이 되는 어떤 해발의 기준이 되는 이런 지구 표면의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0으로 해가지고 남산은 그 기준 대비 얼마가 높고 북악산은 그 기준 대비 얼마가 높다. 이것만 알면은 만 가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들의 높이를 정의하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되는데, 그것이 없이 각각의 산을 둘씩 비교하는 건 엄청나게 낭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금속이 100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 100개의 금속을 어떤 기준이 되는 전극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염다리까지 해주고 각각의 전극의 특성을 기준이 되는 전극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극이 바로 표준 수소 전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강의의 주제가 표준 수소 전극. 그래서 강의록 5페이지에 중간에 이런 그림이 있죠. 이걸 보시면은 어떤 임의의 금속 M이 있고, 이 금속은 N가 금속이라서 만약에 이온화가 될 때 M에 N 플러스가 되고 전자는 그 수에 맞춰서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화학 양론적인 어떤 개수를 맞출 수가 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은 M 금속 1몰이 들어있어요. 아까도 아연도 1몰이었고 여기에 구리도 1몰에 자기 자신의 이온이 녹아있는 그 전해질 속에다가 순수한 구리나 아연을 담가서 실험을 했죠. 오른쪽에는 이제 100개나 되는 모든 금속 원소를 서로 짝지을 필요가 없이 기준이 되는 수소 전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보죠. 그래서 수소 전극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백금선 끝에 역시 백금 전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는 이제 어떤 경우든지 25도씨. 그리고 여기에도 수소 이온,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1몰이 용해가 되어 있는 그러한 강한 산이죠. 여기에 산용액을 여기에 준비해서 백금 전극을 담갔습니다. 담가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전압계를 측정해서 오른쪽에 있는 기준 전극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수소 기체가 1기압 압력으로 이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기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염다리까지 여기다가 가운데에다 염다리까지 설치해주면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25도씨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면은 왼쪽 전극에다가 임의의 금속 M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다 99개 금속을 계속 연결해서 바꿔주기만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99회 의 측정 실험만 하면 되는 거죠. 4950번 대신에 50회의 측정 실험 대신 99회의 측정 실험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준수소 전극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이 측정된 전극 전위를 갖다가 이제 여기 보면 세 가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전극 반응식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강의록 5페이지 밑에 있죠. 맨 밑에는 이제 아연에 대해서 아까 이건 적었던 내용이니까 아직 이런 환원 전위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근데 구리는 0.337, 아연은 마이너스 0.763V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환원 전위가 높은 금속과 환원 전위가 무엇보다 높다? 수소 전극보다 높은 금속과 환원 전위가 수소 전극보다 낮은 금속을 짝을 지어서 공유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짝을 지어가지고 5페이지에 밑에 보입니다. 짝을 지어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세 개의 금속 원소가 여기에 5페이지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데 구리가 0.337V, 0.34V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수소 전극의 전위는 0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상. 0은 아니지만 0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763V, 마이너스
76이라고 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지금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모든 전극 반응을 기술했을 때 6페이지 메뉴의 표를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전극 전위를 기술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극이 가장 산화가 되기 쉽고 어떤 전극이 환원이 되기 쉬운가 뭐 이렇게 문제를 내줬습니다. 이걸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있어가지고 1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사실 맨 처음에 설명을 하면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를 0으로 놓는다. 그래서 아까 잠깐 공유를 해제하고 칠판을 보여드리면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이 기준이 되는 이거 갖다가 이제 기준 전극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특별히 수소이온의 농도가 1몰이고 온도가 25도씨 PT는 이제 촉매 전극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게 어떤 전극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만 백금 전극의 표면에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즉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식으로 기술을 해도 오케이 된다 이거죠. 이때는 이제 기준 전극의 전위가 앞에 있는 화학종이 수소 분자고 뒤에 있는 화학종이 수소 이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소 전극의 전위는 0V가 된다. 여기는 이제 왼쪽 반응물이 수소 이온이고 오른쪽 생성물이 수소 분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왼쪽 반응물을 이온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생성물을 수소 분자로 했을 때도 0V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기준 전극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0V라고 써놓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소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 해서 다른 많은 금속, 비금속 전극의 전위를 측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잠깐 공유를 하고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동영상의 용량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한쪽은 이제 수소 전극이고 나머지 한쪽은 구리. 또 밑에 있는 걸 보면 한쪽은 수소 전극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연 전극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H2O2하고 H2O 반응이 있고 Cl2, Cl-, O2, H2O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의미를 좀 약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무수히 많은 전극들이 있는데 전부 다 수소 전극과 짝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소 전극에 대해서 측정된 금속 M의 반응식이 이렇다. 이게 반드시 저렇게 이거 갖다 제가 일부러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생각해 보면 Cl2하고 Cl 공유된 화면에 맨 위에 몇 개 그림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는 설명하기 그렇고 책을 참조해 보시고 3개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Cl2죠.
CL2가 환원되는 그 방향으로 전극을 기술하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반응물이 CL2, 생성물이 Cl-이기 때문에 이런 전극 반응에 대해서 측정된 환원 전위값이 1.36V인데 이 값은 표준 수소 전극에 대해서 측정된 값이다. SHE는 스탠다드 하이드로전 일렉트로드가 된다 이거죠. 이런 반응식이 있고, 두 번째 반응식은 이제 O2 더하기 이게 뭐냐면 이제 4H 플러스 이런 반응식이 있을 때, 이 반응식하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산소를 누가 공급을 해줄 것이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에 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얼핏 보니까 양변을 갖다가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반응에 대한 이제로, 이거는 역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식으로 기술했을 때 왼편에 반응물을 여기다, 그리고 오른편에 생성물을 여기다가 쓴 이것이 바로 여기에 수업 자료에 강의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값이 1.23V고 이걸 일식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EH2 플러스 EE-가 H2 이렇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식으로 기술했을 때도 이거는 제로가 되고, 밑에 이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기술했을 때도 제로가 된다. 이거는 규약입니다, 규약. 실제로 0이 아닐 수 있어도 0으로 놓자. 기준이 되는 면만 정하면 되니까, 기준이 되는 전위값만 정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로, 왼쪽이 수소이온, 수소 분자고 오른쪽이 수소이온이 됐을 때 이거는 정의를 하자 이거죠. 요거 갖다가 이제 2번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반응식을 쓸 수가 있냐 하면은 1 더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죠? (1 더하기 2) 해주면은 O2 더하기 EH2는 2H2O가 된다. 이때 이제로 셀은 1.23V 더하기 0V 해서 강의록에 나와 있는 1.23V를 얻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이런 예를 접했을 때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4주차 강의록 강의 일부 강의를 강의록 일부 동영상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